네, 안녕하세요. 꿀팁 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 꿀팁 베스에서는 타버터 낚시, 여름 베스 낚시의 정말 꽃이죠. 이 타버터 낚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수많은 타버터 루어들 중에서도 오늘은 스틱 베이트, 포퍼, 그리고 웨이크 베이트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입문을 하시면서 가장 손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때에도 뭔가 저건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스틱 베이트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우와! 우와! 이걸 못 잡아. 브러쉬가 너무 많아. 근데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타버터라는 루어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타버터 루어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타버터 루어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버터 루어는 물에 뜨는 루어인가? 아닙니다. 물에 뜨는 루어뿐만 아니라 그냥 물에 가라앉는 루어더라도 표층에서 하는 루어들을 다 통틀어서 타버터 루어라고 부르죠.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스틱 베이트고요. 그리고 오늘 알아보기로 한 포퍼나 웨이크 베이트도 있지만 와이어 베이트의 한 종류인 버즈 베이트 완전히 새로 돼서 그 친구는 캐스팅하고 놔두면 물에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표층으로 운영을 해서 고기를 낚아내고, 그리고 웜도 있어요. 버징할 때 사용하는 우리 섀도웜, 그걸 버징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혹은 표층 스위밍을 통해서 입질을 받아낸다면 그것도 역시 한 종류의 타버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프로그 같은 루어들도 있으니까 타버터 루어는 이런 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루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뜯기기 전에 달리기 전에 마름째 여름을 낚았다! 야! 그럼 타버터 언제 던져야 될까요? 놀랍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 것 같을 때 던져야죠. 그럼 언제 물 것 같냐는 거예요. 타이밍이 존재하는 게 있고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계절적인 요소는 이때가 딱 좋습니다. 고기가 뭔가 산란이 끝나고 나서 고기가 아직 얕은 수심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이 들 때요. 이렇게 깊은 곳이 있는 큰 댐에서도 고기가 아주 깊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얕은 곳에 있을 때 표층에 있는 루어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따뜻할 때만 되나요? 아니요, 안 추울 때도 잘 됩니다. 고기가 얕은 곳에만 있고 그리고 표층을 의식하고 있다면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표층을 의식하고 있다면. 표층을 의식하고 있을 때는 어떨 때가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이 싹 하고 불어줄 때, 이렇게 불어줄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표층이 깨지면서 파도가 치잖아요. 그냥 조용했다가 뭔가 착착착착착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고기들한테. 그런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침과 저녁처럼 뭔가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죠. 조도가 변하는 상황입니다. 해가 뜰 때는 당연히 어두운 상태에서 밝아지니까,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밝은 상태에서 해가 점점 지면서 어두워지니까 물속 환경도 어두웠다가 밝아지거나 전반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능성이 좀 좋다라는 경험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막 갑자기 구름이 밀려 들어올 때, 그렇죠? 구름이 밀려 들어올 때에도 막 맑다가 싹 흐려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타버터를 꺼내 드는 게 진짜 고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비가 싹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싹 내리면 아무래도 어그로가 끌리겠죠. 표면에 뭐가 쫙 떨어지는 소리가 고기한테도 들릴 거고, 그리고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약간 흐린 상태에서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비가 왔다면 비가 그칠 때, 소나기가 여름에 팍 내리고 비가 딱 그치면요, 쨍 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폭발적으로 입질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이 딱 타이밍상, 그러니까
계절이 좋고 시기가 좋을 때가 존재를 하고요. 오늘 하루 안에서도 좀 유리한 시간과 불리한 시간이 존재하는 아주 특이하고 매력적인 루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디다 던지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던지는지는 알겠는데 어디서 무냐고 도대체. 이런 댐이든 아니면 큰 강이든 아니면 얕은 천이든 저수지든 특정한 부분에서 입질이 잘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뭔가 물속에 구조물이 있을 때 입질이 딱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는, 평평하기만 한 곳에서는 그렇게 입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속에 어떤 구조물이 딱 있다면, 이런 평평한 구간 안에서도 구조물이 있다면, 혹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뾰족뾰족,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돌일 수도 있고 큰 바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기가 붙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입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고급 팁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 지점을 알고 있다면, 그 눈치가 딱 생긴다면 그곳을 멀리 넘겨서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이곳을 지나오면서 입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곳을 움직임을 주면서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멀리 캐스팅을 하고 이 근처에서 서 있다가 입질을 받아낼 것인지, 무빙에 받을 것인지 스테이에 받을 것인지 생각하고 낚시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하게 조과에 바로 연결이 되니까 꼭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드리는 첫 번째 힌트, 물속에 뭔가 구조물이 있을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근이 형, 그 물속에 뭐가 있는지만 알아야 타버터로 낚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물속을 이렇게 보면 물속이 브레이크 라인처럼 밝아지는 곳, 딱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곳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물속에 브레이크 라인이 딱히 없더라도 물 투명도 때문에 물속이 더 이상 안 보이는 선들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낚시 가셔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다가 캐스팅을 해서 시야가 차단되는 곳, 물속에서 딱 시야가 뭔가 저기까지 확보가 안 되는 곳, 투명도로 인해서 바닥이 안 보이는 선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길게 있는 브레이크 라인을 따라서 쫙 캐스팅을 해보시는 것도 스틱 베이트, 포퍼, 그리고 웨이크 베이트로 고기를 낚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곶뿌리도 타버터 꽂으면 역시 없습니다. 그럼 이 재밌는 타버터 낚시를 하려면 이 타버터 루어를 뭘론가 던져야 되잖아요.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뭐 라인은 어떤 걸 써야 되나요? 뭐 로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뭐 릴은 기업인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이거를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어떤 딱 정해진 정답은 없는데 정석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라인은 나일론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나일론 라인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용하던 엄낚시 사용하던 카본 쓰면 안 되나요?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몇 가지가 좀 불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일론 라인하고 카본 라인은 비중이 다르거든요. 둘 다 물속에서는 가라앉지만 나일론 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가라앉아요. 그래서 나일론 라인을 사용을 하면 라인이 가라앉는 걸 조금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캐스팅을 하고 어디선가 입질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서 입질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루어를 한참 세워놔야 되니까 라인도 그때는 가만히 있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게 되죠. 그 가라앉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되면 이 라인이 축 쳐져서 그 다음번 움직임을 줄 때 루어를 물속으로 푹 하고 끌고 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연출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본보다는 나일론 라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일론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나일론 라인들 중에서도요, 저는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는 비거리에 영향을 좀 덜 주는 한계 내에서는 굵은 라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입질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던져야 되기 때문에 가늘수록 멀리 던지긴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굵어야 갖는 장점들이 있는데, 굵으면 가라앉을 때 아무래도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속도를 조금 더 제어할 수 있죠. 그래서 연속적인 움직임이 위주로 되어 있는 웨이크 베이트보다는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스테이를 주는 포퍼나 스틱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일론 라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해져요. 그리고 또 굵기도 좀 더 굵은 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표층에서 하는 낚시다 보니까 표층에 떠 있는 부유물이나 아니면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바위의 긁힘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에 살짝 걸친다든지, 이런 긁힘에도 좀 나일론 라인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도 강하고, 그리고 계속 움직임을 줘야 되잖아요. 계속 움직임을 주다 보면 이 매듭에 어떤 스트레스가 좀 쌓이기 마련인데, 이 나일론 라인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카본 라인보다 조금은 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무조건 내가 생각하기에 비거리가 방해되지 않는 전제하에 좀 굵은 나일론 라인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야 이거? 맞죠? 아니 저 수심에 있는 건 못 피하지 아무리 나래도. 안 끊어져. 예! 야, 라인 좋다. 여기서 끊어져 이제. 좋다. 그리고 굵은 라인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굵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일론 라인이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먼 거리에서 챔질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 굵어지면 늘어남이 확실히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굵은 나일론 라인을 사용하는 게 챔질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로드는 어떤 게 좋으냐? 로드는 사실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던지려고 하는 이 루어의 무게에 맞춰서 로드의 파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야마토가 거의 1온스급이기 때문에 헤비 로드를 사용을 합니다. 야마토 주니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지죠. 가벼워지니까 미디엄 헤비 로드 던지고 그냥 이 헤비 로드로 던지기도 해요. 그러면 헤비로드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사이즈의 포퍼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작은 형태의 웨이크베이트들은 캐스팅을 할 때 로드 파워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비거리를 좀 잡아먹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던지려고 하는 루어의 무게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좀 빳빳한 거랑 좀 말랑한 거랑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빳빳한 로드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먼 곳에서 챔질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챔질이 되고 나서 고기를 랜딩하는 과정에서 이 트래블 훅이 다른 루어들처럼 라인에 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크랭크베이트 같이 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텐션이 딱 팽팽하게 있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있는 상태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 탑워터 루어는 스테이 상태나 움직임 상태나 텐션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루어가 딱 덮쳤을 때, 베스가 루어를 딱 덮쳤을 때 바늘이 정확하게 박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로드가 강하면, 그러면 베스가 제대로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을 털어내기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리고 로드가 강하면 그걸 찢어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가 너무 빳빳한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빳빳한 로드보다는 조금은 부드러운 로드를 사용하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루어의 특성상 정말 캐스팅 횟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빳빳한 로드로 이 낚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에 피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캐스팅이 조금 쉬운 로드로 선택을 하시고 루어의 파워에 맞춰서 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있네요, 있어. 자, 그럼 이제 릴을 한번 골라볼까요? 내가 로드하고 라인까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릴을 선택할 차례인데, 이 릴은 그냥 짧게 생각하면 그냥 6점대 그냥 범용 기어비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스팅을 해서 그 다음에 액션도 줘야 되고, 액션 준 상태에서 스테이도 있다고 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느리게 운영하는 거니까 한 6점대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멀리 캐스팅을 해서 돌돌돌 감아들이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웨이크베이트의 경우에는 이것도 일종의 쏘감이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어비가 낮은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 6점대를 했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 워킹도독 액션을 주든 아니면 포퍼로 어떤 움직임을 주든, 그리고 멀리 캐스팅을 해서 감는 형태로 운영을 하든, 기어비가 높은 일들이 이 슬랙 라인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낚시에서도 실수를 줄여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당연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라인에 어느 정도 여유줄이 있는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챔질을 할 때 감는 동작, 순간적으로 슬랙을 정리해주는 동작, 그리고 다음 액션으로 움직일 때 슬랙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어비를 사용합니다. 이 친구도 7점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7점대 기어비의 릴로 굵은 나일론 라인을 사용을 해서 로드는 파워를 맞춰가지고 루어의 무게에 맞추어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시점에서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탑워터 낚시 합사는 안 될까요? 합사 좋은 아이디어죠. 왜냐하면 먼 거리 챔질도 유리하고, 그리고 프로그랑 겸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라인도 가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죠. 당연히 강도도 확보가 되고요.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합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사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스틱 베이트, 포퍼, 웨이크 베이트도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합사는 연식률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고기가 챔질이 될 때
하면서 찢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사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기가 정말 예쁘게 물어주는 경우에는 예쁘게 랜딩이 되겠지만, 이 스틱 베이트 기준으로 혹은 포퍼드 기준으로 혹은 웨이크 베이트 기준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줄지 이렇게 물어줄지 모르잖아요. 바늘이 어느 방향으로 걸려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연식률이 없는 합사로 챔질을 하게 되면 박히는 데까지는 좋겠죠. 하지만 그 다음 동작에서 트랩으룩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벗겨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물고 나서도 어렵게 받아낸 입질을 스스로 털어내는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아주 딱딱한 로드로 타버터를 운영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역시 합사도 똑같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합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타버터 루어들이 있어요. 타버터 루어들 중에 이렇게 1온스가 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온스가 넘는 뭐 1.5온스나 2온스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런 헤비로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라인을 충분히 굵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정확하게 연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루어가 크니까 물에서 저항이 커서 움직임을 주면 라인이 늘어나고 로드 끝이 먹으면서 루어가 그냥 움직임을 전부 다 흡수해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충분히 큰 스틱 베이트라든지 충분히 큰 포퍼라든지 충분히 큰 루어들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합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서, 제가 정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일론 라인에 뭐 헤비 로드에, 헤비나 미디엄 헤비 로드에 고기어비를 쓰면 무조건 된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은 약간 정석은 요런데 내가 요만큼 다르게 하면 다른 것도 요만큼 달라져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합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본 루어는 바로 이 스틱 베이트인데요. 스틱 베이트는 뭐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입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던져서 움직임을 잘 줘서 그곳을 통과시키면 그게 바로 스틱 베이트의 운영이에요. 그 스틱 베이트의 운영에서 어떤 움직임을 줄 거냐?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워킹 더도, 루어가 좌우로 이런 식으로 강아지처럼 뛰어온다고 해서 워킹 더독이래요. 저희끼리는 쫙쫙쫙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멋지게 움직임을 줘서 오는 방법,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 내가 고기가 여기를 의식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루어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 고기가 그걸 보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딱 때려주는,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이 루어를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는 워킹 더독을 어떻게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쉽게도 이 스틱 베이트의 워킹 더독 액션은 내가 로드를 움직여서 손수 한 땀 한 땀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로드웍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는 로드웍으로 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 로드웍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로드를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라인을 당겨주면 미노우 할 때 저킹처럼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로드를 제가 봤을 때 정면을 기준으로 한 2시에서 12시 정도까지 이렇게 탁 힘을 주어서 슬며시 갖다 당겨 놓는 게 아니고요. 힘을 줘서 탁 라인의 장력이 손에 느껴질 정도로 탱 하면서 손에 이 느낌이 전해질 정도로 강하게 주면 내가 캐스팅해 놓은 저 스틱 베이트가 물에 저항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이 스틱 베이트 자체가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워낙 잘 만들어 놔서 대부분이 다 움직임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른손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탁, 그리고 완벽하게 한 바퀴 돌면 다시 탁, 완벽하게 도는 걸 보고 탁 하면, 이걸 연속적으로 주려면 요 정도 템포를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템포를 말씀드리면, 연속적으로 줄 때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고요. 이걸 이제 숙달이 되시면 더 빨리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더 느릿느릿하게 움직인다든지 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다냐? 사실상 액션은 그게 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손이 그거를 할 때 움직임을 계속 주다 보면 루어가 내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라인이 점점 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손은 그 회수된 것만큼 감아주는 게 중요하죠. 이 감아주는 게 속도가 더 빠르면, 그러니까 오는 것보다 더 빠르면 움직임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슬랙을 이용을 해서, 여윳줄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주시고, 그 탱탱탱 하는 느낌이 오른손에, 로드를 쥔 손에 올 수 있도록 탱탱탱하게 오게 하시고, 나머지 여윳줄을 왼손으로 감으면서 계속 나 있는 쪽으로 전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워킹 도독을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워킹 도독은 쫙 오는 것만 할 수 있냐? 아니죠. 이 중간중간에 스테이를 섞는 게 중요합니다. 워킹 도독이 쫙 오다가 한번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 둘, 탁. 그리고 하나, 둘, 탁.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냥 뭔가 이게 되게 의미 없게 오지만 내가 저기에서 한번 섰다가 요쯤에서 한 3분의 1 돼서 한번 섰다가 50% 정도 왔을 때 한번 섰다가 또 한 80% 왔을 때 한번 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딱 갖고서 그걸 연출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스테이와 움직임 사이에서 입질을 받으시면 정말 왜 스틱 베이트에 빠져드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해보세요. 네? 라인이 카본밖에 없어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써보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스틱 베이트를 썼을 때 카본 라인으로 스틱 베이트를 운영을 하면 뭔가 움직임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나일론 라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어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색함이 생기는 상황만 알면 되는데 스테이를 길게 주는 움직임을 했을 때 다음 움직임에서 루어가 이렇게 물속으로 푹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 때에는 로드를 들고 하세요. 로드를 들고 라인이 물속에 잠기는 부분을 최소화하면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로드웍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로드웍을 주게 되면 당연히 라인이 물속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루어를 끌고 들어가는 현상도 생기지 않고 당연히 비중에 의한 차이가 상당히 상쇄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색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처 나일론 라인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혹은 좀 많이 귀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당연히 현장에 가서 근데 타보터를 던지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럴 때에는 급하게 묶은 다음에 로드를 이렇게 들고 위쪽으로 움직임을 주시면 나일론 라인과 카본 라인에 대한 어떤 그 재질에 대한 어떤 다른 점을 충분히 상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드를 내리고 움직임을 주는 게 아니라 위를 주고 움직이시면 카본 라인으로도 어느 정도는 연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라타베스가 예 낚았습니다. 두 번째 운영 방법을 알아볼 타버터 루어는 바로 포퍼입니다. 이 포퍼라는 이름의 이 루어의 운영 방법이 써 있는데요. 이 운영 방법을 하기 전에 이 루어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알고 낚시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포퍼는요,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앞부분에 물이 저항을 받은 물이 이런 식으로 폭 하고 당겨지면서 그 물과 저항을 이용을 해서 뽀 하는 소리를 내요. 그 뽀 하는 소리를 내기 위한 루어가 포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리는 이렇대요. 이게 이렇게 포식하는 소리를 내서 고기가 그걸 보고서 저 녀석 사냥하느라 정신 팔려 있네 하고 올라가서 탁 문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그냥 좀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사용을 해보시면 이 팝 할 때 생겨나는 소리와 파장으로 루어가 고기를 이끌어낸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앞에 있는 컵이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 부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아마 되게 날카로울 거예요. 컵이 있고 요 끝에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이런 포퍼를 컵형 포퍼라고 하고요. 가장 클래식한 타입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얄쌍하게 되어 있어서 당기면 큰 흔들림 없이 요렇게 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이 사용되는 포퍼들은 이렇게 생겼죠. 물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op 소리도 나지만 연속적으로 움직임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몸이 뭉툭하게 길어서요. 뭉툭하게 길어서 워킹 도독도 섞어서 낼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포퍼도 존재를 합니다. 요건 메가베스 판맥스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OSP의 라우더라는 제품인데
저는 요 컵형 포퍼 중에 라우더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이브리드형 포퍼는 바로 이 판맥스입니다. 운영 방법은 단순해요. 내가 멀리 캐스팅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저기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곳에 던지시라고요. 거기를 지나올 때 내가 얘를 폭 해주면 입질을 합니다. 예, 고기가 수면을 의식하고 있다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연속적으로 저기를 폭 하고 오게 될 건지, 그게 아니면 폭 하다가 위에서 설 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어떻게 입질을 받고 어떻게 움직임을 줄 건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진행을 시키면 분명히 더 조과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캐스팅을 해서 폭 하고 올 건지, 폭 빡을 할 건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나서 캐스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루어가 착수하고, 그리고 저 파장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텐션을 좀 줘서 아까 탑워터 스틱 베이트 움직임 주는 느낌으로 똑같이 로드에 힘을 좀 싣고 손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슥 당기면 폭 하고 물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슥 하고 당기지 말고 강하게 힘을 줘서 탁 이런 느낌으로 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운영 방법이고, 두 번째는 탁 연속적으로 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여러 번 해보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거를 캐스팅을 해서 멀리 캐스팅을 해서 강하게 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폭의 강도를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그리고 한 번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섞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로드웍의 세기를 조절해서 입질을 충분히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눈치채시기를.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오, 나이스. 오, 좋아. 기가 막히게 먹어주네. 오, 야, 이거 크다 생각보다. 그렇지. 네, 세 번째로 알아볼 탑워터의 운영법은 바로 이 웨이크 베이트입니다. 이 웨이크 베이트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죠. 탑 크랑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아요. 크로울러들도 다 이런 웨이크 베이트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웨이크 베이트들, 그러니까 수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물 위에 떠서 감아주면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 친구들, 이런 파도를 만드는 친구들을 전부 다 묶어서 웨이크 베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웨이크 베이트는 이 바로 뎁스의 버즈젯도 있고, 그리고 OSP의 다이버전 헤비히터라든지 이런 루어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운용도 되게 쉽고 입질을 받아내기도 정말 쉬워서 초보자한테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탑워터 루어이기도 해요. 뭔가 포퍼나 스틱 베이트들처럼 뭔가 이 로드웍을 통해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멀리 캐스팅을 해서 달달달달 감으면 그냥 바로 입질을 뻑 해주는 그런 시원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본 라인을 갖고도 어느 정도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나일론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용하던 웜낚시 채비에다가 묶어서 사용하더라도 손쉽게 입질을 받아낼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처음 입문하시는 탑워터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용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입질 받고자 하는 위치를 이것도 역시 넘겨서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감아주는 게 기본적인 운영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위치에서 내가 물 거라고 생각한 위치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느닷없이 뿌억 하는 입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이 웨이크 베이트 낚시에 푹 빠지실 텐데요. 이 웨이크 베이트 이것만 방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멀리 던져서 일정한 속도로 감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릴링의 속도를 좀 조절해서 조금 빨리 감다가 좀 천천히 감다가 조금 빨리 감다가 천천히 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감다가 중간에 로드를 당겨서 로드를 당기면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즈젯처럼 립이 달린 루어들은 잠깐 로드를 싹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푹 파고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는 것뿐만 아니라 로드웍을 이용을 해서 순간적인 힘을 주게 되면 다른 움직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원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아까 스틱 베이트나 포퍼를 이용한 것처럼 워킹도덕 형태로 로드웍을 주게 되면 물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솟구쳐 오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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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 수 있어요. 루어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운영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건 멀리 캐스팅을 해서 일정한 속도로 이 루어가 설계되어 있는 이 루어의 힘을 이용한 천천히 감는 형태의 기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속도를 조절을 해주는 건데 릴링의 속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로드를 당겨주는 힘을 이용을 해서 북 하는 식으로 이거 움직임을 섞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워킹도독을 할 때 로드웍처럼 로드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줘서 루어가 갑자기 부르륵 하는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쉬운 동작, 단순한 리트리버 하나만으로도 입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실력에 따라서 그리고 머리로 내가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웨이크 베이트입니다. 지금이야.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네요. 웨이크 베이트 운영할 때 이 로드를 이렇게 약간 살짝 들고 로드를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거의 12시 정도 방향까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운영하세요. 이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웨이크 베이트들이 이렇게 해야 움직임이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 정해져 있는 움직임이 예쁘게 나오는 경우는 로드를 이렇게 최소 11시 방향 정도까지는 들고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딱 그 정해져 있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로드를 들고 운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로드를 내리고 운영을 해보면요, 루어가 너무 깊숙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움직임 구사를 위해서 로드를 들고 운영할 것. 두 번째도 역시 로드 위치인데요. 웨이크 베이트 자체가 다른 탑워터 루어들,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다른 루어들에 비해 라인이 텐션이 있는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로드를 이렇게 들고 운영을 하셔야 퍽 하고 입질이 들어왔을 때 끌고 들어갈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하겠죠. 이렇게 하고 상태에서 퍽 하고 입질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꾹 하고 툭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터진다는 게 루어가 끊어진다는 게 아니고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퍽 하고 했을 때 쭉 하고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드를 이렇게 꼭 들고 운영하시기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바로 챔질인데요. 어떤 탑워터 루어를 사용을 하던 입질이 들어오게 되면 초심자들이 꼭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입질이 들어오면 또 놀래는 거야. 그래서 퍽 하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입질 들어오자마자 때렸다고 바로 때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탑워터 루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공이 다 어느 정도의 슬랙 라인을 갖고 루어를 운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퍽 하고 물더라도 생각보다 로드에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로드를 내리고 막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있어도 라인이 바로 팽팽해지지 않기 때문에 퍽 하고 루어를 끌고 들어가는 걸 보고 챔질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라인이 이렇게 좀 쭉 서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보고 때리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퍽 하고 입질이 들어왔는데 이거 여유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는 하나 둘 하고 그냥 때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루어가 다시 봉 하고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한 방에 못 먹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엔 하시던 움직임을 계속 꾸준히 놀라지 말고 표 안 나게, 고기가 눈치 못 채게 지속적으로 주시면 2번, 3번, 4번도 입질을 하니까 그걸 꼭 챔질은 여유를 갖고 루어가 끌고 들어가는 걸 보고 하고, 고기가 미스바이트가 났을 때에는 내가 조금 여유를 갖고 하던 움직임을 계속 주면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 괜찮았는데.
못 먹어? 두 번 쳤어요, 두 번. 그렇지. 큰 놈은 이렇게 낚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칼. 그래, 감지 마. 감으면 들어갈 거야. 그렇죠. 한창에 반해서. 이렇게 골라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꿀단지를 풀어 놓을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고수가 되는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려온 내용들은 지금까지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타버터로 고기를 낚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요즘에서 물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캐스팅을 넘겨해서 그 주변을 잘 연출을 해서 스테이와 액션을 적절히 섞어서 고기를 낚아내라. 그리고 로드웍이나 템포 등을 조절해서 얼마든지 더 다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수가 되는 방법 중에는 정말 되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라인 관리예요. 이 타버터 루어들은 나일론 라인을 사용하잖아요. 이 나일론 라인의 장점은 싸다는 거죠. 그리고 캐스팅이 상당히 용이해요. 그리고 캐스팅도 잘 되고 튼튼하다는 건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이 라인의 강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일론 라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때 되면 그냥 교체해야 되나요? 감아놓고 뭐 한 6개월 있다 한 번씩 바꾸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라인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하면 라인의 색깔이 처음 감았을 때와 지금과 정말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색 변이가 왔다는 건 상태가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상태가 변했다는 건 처음보다 강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낚시의 특성상 입질이 들어오고 슬랙 라인이 많고 그리고 액션을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라인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는 그런 낚시니까 이 고수가 되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입질이 딱 들어왔을 때 성공적인 랜딩을 위해 순간적으로 땅 터지는 상황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라인 관리를 잘하라는 거죠. 그 라인 관리의 기준은 라인의 색 변화를 보고 바꿀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라인 관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꿀팁이고요.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이 훅 포인트를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낚시가 다 훅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타버터 루어는 캐스팅을 해서 웨이크 베이트가 됐든 지금 보여드렸던 포퍼가 됐든 아니면 뭐 스틱 베이트가 됐든 움직임이 계속 있잖아요. 움직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 바늘이 몸통을 긁어서 스스로 연마가 되는, 스스로 뭉툭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받은 입질을 랜딩으로 연결하려면 그 중간에 있는 바늘거리의 성공 확률을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은 이 바늘의 상태를 늘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타버터 루어들이 대부분 되게 한번 사면 잘 안 떨궈 먹거든요. 고기가 갖고 가거나 거기 나무에다 걸지 않는 이상 이 타버터 루어들을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바늘이 되게 뭉툭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늘을 보고서 내가 충분히 사용했다면 바늘을 좀 바꿔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바늘은 언제 바꿔줘야 되나요? 좀 전에 나일론 라인처럼 바꿔줄 때가 됐다라는 신호 없나요?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움직이면 여기 이렇게 바늘이 여기를 이렇게 계속 긁으면서 여기 계속 파먹기 마련이거든요. 이 파먹어서 바늘이 이 여기를 이렇게 다 긁은 모습이 싹 생기면 그러면 첫 번째 교체할 시기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여주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루어에 이렇게 라인이 싹 파먹은 바늘이 긁어서 여기를 파먹은 이런 티가 딱 나면 첫 번째 바꿀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꾸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바꿀 때 정도쯤에 주기를 아시잖아요. 이 정도 쓰면 바꾸는구나, 그걸 감을 잡고 두 번째도 바꿀 때가 됐구나. 이게 되게 실패가 높은 방법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걸로 이렇게
뭐 어디를 긁어본다든지 어디 긁어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이 이 끝을 이렇게 체크해라. 예, 그러면은 예, 저처럼 떨궈먹는 또 그런 명장면을 눈으로 직접 몸으로 직접 경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긁었다는 건 이렇게 많이 긁었다는 건 많이 썼다는 거니까 많이 썼다는 건 많이 달았다는 거겠지. 고기를 낚은 횟수보다는 캐스팅을 한 횟수를 기준으로 적당한 시기에 바늘을 교체해 주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정말 고수를 만드는 세 번째 디테일은 착수음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초반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은 공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시면 캐스팅을 할 때 풍덩 하는 소리가 되게 자극적으로 들리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무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좀 줄여봤거든요. 착수음을 좀 신경을 써서 캐스팅을 할 때도 이렇게 안 던지고 가급적이면 좀 저탄도로 던지고 그리고 낮게 깔아 던지고 그리고 착수음을 줄이기 위해 서밍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니까 정말로 그 전에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낚시할 때보다는 그렇게 섬세하게 뭔가 디테일을 완성을 하니까 입질이 들어오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그런지 아니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만 해봐도 단순히 느끼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루어가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촥 하고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이거 멀리 던져야 되는데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멀리 던지셔더라도 착수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계속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낮게 깔아 던지고 그리고 서밍을 이용해서 착수음을 줄이면 분명히 조과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고수가 되는 꿀팁은 바로 착수음을 줄이는 겁니다. 얕은 공간에서 낚시하니까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탑워터 루어 세 가지 종류, 포퍼, 스틱 베이트, 그리고 이 웨이크 베이트의 운용, 그리고 탑워터 루어를 사용하기 위한 이런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대충 이제 알 것 같아요. 뭔가 저 물속에 저기쯤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탑워터 루어들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서 멀리 넘겨 던져서 착수음을 줄이고 착수를 시킨 다음에 표면을 이렇게 수면을 잘 이렇게 자극을 하면 고기가 딱 문다. 여기까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어떤 상황별로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겠죠. 그 효과적인 경우를 한번 제가 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첫 번째 스틱 베이트, 첫 번째 알아봤던 이런 스틱 베이트가 조금 더 뭔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서치해야 되는 공간이 되게 넓을 때, 아무래도 스틱 베이트는 지금 알아본 나머지 두 가지에 비해 워킹 더독 액션을 통해서 촥촥촥촥촥 빠르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극도 되게 강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뭔가 이렇게 나무들이 쫙 크게 잠겨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강에 갔는데 물속에 어떤 수초 덤불이 뜨문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스틱 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넓은 공간을 촥촥촥촥 운영을 해가지고 고기를 끌어당겨서 낚아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 탐색해야 되고 낚시해야 될 공간이 이렇게 넓을 때에는 스틱 베이트를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 내가 저기서 분명히 입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탑워터 루어들보다 이 포퍼가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면 물속에 정치망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딱 올라와 있다든지 아니면 물속에 고사목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오랫동안 세 가지 루어들 중에서 포퍼는요. 한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최대한 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퍼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하나 보인다든지 아니면 줄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다든지 아니면 물속에 덤불 같은 게 하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스틱 베이트로 빠르게 지나와 버리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포퍼를 이용을 해서 이 친구는 그래서 약간 탑워터 루어들 중에서 약간 쪼는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웨이크 베이트는 어느 때 좀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제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수위가 막 오르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탑워터 루어들이 반응이 좋은 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위가 오르기 시작할 때 이 웨이크 베이트가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육상 생물들이 물속에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 웨이크 베이트는 그 쥐가 볼볼볼볼볼볼볼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제가 볼 때에도 소리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쥐가 이렇게 볼볼볼볼볼볼볼 물에 빠진 생쥐가 볼볼볼볼 가는 그런 계절, 그러니까 물이 올라와서 약간 범람 내지는 수위가 확 불어서 뭔가 이렇게 풀 같은 게 잠겨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매미나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는 거죠. 좀 더 추워지면요. 여름이 끝나갈 때쯤 같은 매미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볼볼볼볼볼볼볼 하면 여지없는 그게 바로 웨이크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수면에 생명체들이 육상 생명체들이 좀 떨어지는 계절 그럴 때에는 이런 또 웨이크 베이트 그런 상황일 때에는 이 웨이크 베이트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꿀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요 탑워터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못 낚으시는 분들 그리고 잘 낚지만 이거 탑워터로 내가 원할 때 정말 이렇게 탁 낚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개네요.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근성이고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냥 아침에 가서 뭐 피딩 무드에 탑워터 잘 문다니까 탑워터 한번 던져볼까 하다가 정말 손쉽게 딱 얻어 걸린 사람은 믿음이 금방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갈 때마다 던졌는데 별로 입질도 없더라 하면 그다음부터 잘 안 던지게 되거든요. 한 4-5번 해보고 나면. 근데 첫 번째 믿음이 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탑워터 루어는 스테이도 되게 오래 줄 수 있고 그리고 자극도 되게 큰 루어잖아요. 구조상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스테이도 오래 줄 수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루어들은 그리고 이런 어떤 강한 파동과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되게 어필력도 좋은 루어란 말이에요. 그 좋은 루어를 가지고 운용을 한다면 생각보다 넓은 영역에서 베스가 이 탑워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운용을 하다 보면 바람까지 따라와서 루어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 그런 걸 알고 계신다. 그런 걸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시고 일단 첫 번째 믿음이 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근성인데요. 우리가 뭐 고기들이 되게 이걸 많이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기한테 물 때까지 꾸준히 계속 시도하는 그 근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방법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장소와 그리고 그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어떤 환경, 어떤 상황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 근성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도 될 때까지 뽑아야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거니까요. 그 근성을 포기하지 말고 직접 계속 실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꿀팁 베스트 이번 주에는 탑워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용하는 장비 우리 기존적으로 사용하던 웜낚시 장비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나일론 라인 하나 정도만 싹 감아가지고 낚시를 하더라도 정말 또 되게 색다른 낚시를 또 즐겨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계절이 좀 있으면 장마도 있고 그리고 날씨도 충분히 따뜻해서 이 얕은 곳에 고기가 많은 계절이잖아요. 요 계절 그리고 밤 낚시 또 탑워터 끝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탑워터 낚시 잘 숙제해 두셨다가 이번 주 주말이든 아니면 이따 퇴근하고 야습이든 가셔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우. 집중. 쳤다. 그렇지. 내가 문다고 했지. 역시 산란이 끝나면 탑워터의 계절이 옵니다. 고기도 좋아. 엔딩 합시다 친구. 털지 말고.